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태성 진전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태성 진전은 떨림 외에 다른 신경계 징후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본태성 진전의 특징을 가진 떨림이 있으면서 아주 경미한 신경계 징후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본태성 진전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미한 신경계 징후는 주로 일자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분명한 근긴장 이상성, 이상한 자세를 보일 수 있고요. 또는 가벼운 기억장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어떤 질환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태성 진전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시 떨림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태성 진전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본태성 진전 플러스를 가진 환자분들은 가벼운 손의 기능 이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자로 걷기가 어렵다든지 안구에서 미세한 이상 운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운동학습의 이상 등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인지변화, 우울감, 불안감 또는 사회공포증 또는 경미한 성격 변화 등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태성 진전 플러스 증상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떨림이 심해지면서 점차 동반되는 증상들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 플러스는 일반적인 본태성 진전과 달리 뇌의 퇴행성 장애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본태성 진전은 크게 일반적인 본태성 진전과 본태성 진전 플러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냥 자세 떨림과 운동 떨림을 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태성 진전 플러스는 자세 떨림과 운동 떨림 외에 파킨슨 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도 떨림을 동반하게 되고요. 가벼운 손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또는 기억장애와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본태성 진전 플러스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흔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 플러스의 원인은 뇌가 퇴행하면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본태성 진전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의 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들을 주로 보이는데요. 의도 떨림을 검사할 때 목표물에 다가갈 때 떨림이 심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찍질 못하고 사정거리를 초과해서 떨림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코에 이렇게 될 때 떨림이 심해지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물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떨림 자체가 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로 걷게 했을 때도 비틀비틀 거린다든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손의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인지 변화, 성격 변화들은 뇌의 퇴행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신경계 퇴행을 의미하는 특징이, 예를 들면 뇌에서 루이 소체가 발견되거나 손해에서는 프리키네 세포가 감소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태성 진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본태성 진전 플러스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본태성 진전보다 더 심해지는 본태성 진전 플러스의 경우에는 뇌 퇴행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태성 진전에 준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 플러스의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 플러스의 원인을 호전시키는, 즉 뇌 퇴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만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태성 진전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